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손해평가사 1차 시험 과목인 농업재본 법령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이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그 상법보험편 공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데서 상법보험편은 법조문이 50개예요. 그런데 농업재본 법령하고 농업재본 손해평가 요령은 총 합치면 법조문이 72개 법조문입니다. 그렇게 양이 뭐 1.5배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많지 않겠거니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법이다 보니까 공법은 하나의 법조문 갖고 뭐 어떤 내용을 쭉 모든 내용을 다 기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법조문은 한 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법조문이 대부분입니다. 예, 상법보험처럼 뭐 요약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법이다 보니까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양을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문은 당연하게 제 교재에도 모두 다 편찬을 해서 기술을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내용,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법조문, 그리고 출제가 한 번도 되지 않았던 그런 법조문을 당연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편집을 했겠죠. 그래서 시험에 꼭 필요한 내용만 일단 공부를 하셔도 충분하게 뭡니까 농업재본 법령하고 손해평가 요령 요 문제들은 충분하게 합격할 수 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법보험편하고 농업재본 법령은 제가 뭡니까 1차 시험 기출 때 만점을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공부하면 충분하게 이게 만점을 맞을 수 있구나 하는 그 아웃라인이 딱 서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정말 헛된 공부 그런 거는 가능하면 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1차 시험 치르는 가장 큰 목적은요. 뭐 많은 점수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합격 점수 이상만 획득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60점만 맞자 이렇게 공부하기는 좀 못하니까 이렇게 한 80점 정도만 맞자 그 공부만 하셔도 합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농제법하고 손해평가요령은 그런 쪽으로 이제 접근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에 꼭 필요한 그런 법 규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농업재본 법령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문제가 지문도 길고 이런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공부를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1차 시험 3과목 공부를 하시잖아요. 만약에 뭐 재배학도 10시간 공부하고 상법보험편도 10시간 공부하고 농제법도 10시간을 공부했다 하면은 어떤 점수가 가장 높냐면요. 농제법이 가장 높아요. 예, 80점 정도까지도 제가 볼 때는 획득할 수 있다. 10시간만 투입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여러분들 농제법에 대해서는 뭡니까 공부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걸 딱 한 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1차 시험 합격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2차 시험 합격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예, 최종 목표가 바로 2차 시험 합격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게 손해평가요령 13조 2항 3항 여러분들 제 교재 보시면 있지만 그 뒤에 별표 2, 3 해가지고 별표 1, 2 해가지고 그 품목별 그 손해조사 방법도 있고 또 품목별로 보험금 산정 방법도 딱 품목별로 이렇게 정리해놓은 도표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2차 시험 2과목이 8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0%. 예, 가장 엑기스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을 도표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시험 2과목이 그 뭡니까 현재 그 농업 재보험 손해평가요령 그 별표 1, 2에 지금 그 안에 다 기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당장 문제가 초년도에는 한 7문제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점점 더 줄어듭니다. 통상 한 4문제 나왔는데 금년에는 2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점점 그걸 더 줄입니다. 그러니까 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공부하면 2차 시험 2과목을 공부를 거의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데 그거를 등한시하고 그냥 합격만 하기 위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법조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시간만 공부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80점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공부를 안 하고 있다가 무조건 2차 공부를 한다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뭘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뭘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책을 보고 있으니 그게 2차 공부가 되겠습니까? 내가 이런 걸 공부를 하는 거구나. 이게 바로 이런 내용이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한 상태에서 2차 시험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 농업재본 법령도 제가 25강으로 진행할 거예요. 진행을 하고 그 강의 내용은 제가 그 상법 본편이나 재배학의 그 강의 취지와 똑같습니다. 한 강을 공부할 때마다 한 문제씩을 맞추는 식으로 제가 강의를 편성을 했어요. 단지 이제 뭡니까 농업재본 법령만큼은 제가 말씀드린 손해평가량 13조 2항 3항의 별표 1, 2 요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서는 두세 문제 나오거든요. 그렇지만은 제가 요것은 도리어 6강으로 늘려서 강의를 할 겁니다. 강의를 하고 그리고 강의 분량도 거의 1시간 정도 그 정도를 제가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만이 여러분께서 2차 시험 공부를 할 때 뭐 강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 알아들을 거고 또 뭘 공부해야 되는지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깨닫고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하고 나머지는 강의가 그러니까 총 19강이 되겠죠. 거기서 한 22문제 정도 나오지만 그 강의 내용이 뭐 1시간씩 하느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필요한 부분 딱 그 정도만 알면 여러분들 충분하게 어떤 문제가 나더라도 맞출 수 있다는 제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많이 분량도 많이 줄여가지고 아마 제가 1차 시험 3과목 중에서 농업재본 법령이 아마 가장 간단하게 아마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내용 정도만 알면 충분하게 1차 시험 합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고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2차 시험 공부할 때 필요한 지식을 함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키워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을 전부 뭐 여러분들 2차 시험 강의처럼 한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틀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 손해평가 사격비표 카페가 제가 지금 현재 금년도 6월 5일 날에 만들어 갖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카페입니다. 이 카페에서 그 깨진 독고치기라는 코너를 통해 가지고 2차 시험 공부를 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 있죠. 손해보험의 기초지식이라든가 보험의 원리라든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험 가액이라는 게 뭔지 사실 이런 걸 알아야만이 평년수확량을 공부할 때 2차 시험 평년수확량을 아무 의미 없이 평년수확량을 왜 공부하는지 무엇 때문에 산식을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보험 가액이거든요. 예, 그러면 기평가 보험도 알아야 되고 미평가 보험이란 것도 알아야 되고 왜 어떤 경우는 미평가 보험으로 하는지 어떤 경우는 왜 기평가 보험으로 하는지 그 이유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품목별로 어떤 것은 기평가 보험으로 하는 것 품목이 있고 어떤 것은 미평가 보험으로 보험 가액을 산정해서 사고 났을 때 그때 가서야 뭡니까 그 보험 가액을 평가하는 그런 뭡니까 그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알아야만이 그 다음에 공부를 해도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공부를 하니까 쉽게 이해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제 요 합격기표 카페에서 그 뭡니까 깨진 독고치기라는 코너를 따로 작년에 그 2차 강의 시작 전에 그 3개월간의 강의를 하면서도 이 부분을 모르고 뭡니까 여러분께서 강의를 들어봐야 진짜 무슨 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제가 깨진 독고치기부터 강의를 제가 글을 올렸어요. 왜냐하면 강의로 설명해도 또 여러분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글로서 안내를 드린 것이 여러분들께서 더 이해하기 좋겠다 싶어서 글로서 올려드렸는데 그것이 시간이 부족을 해서 많은 부분을 올려드리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금년에 1차 강의 하면서 같이 여러분께서 2차 공부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기초 지식을 공부할 수 있도록 요 합격비법 카페 깨진 독고치기 코너에다가 뭡니까 제가 여러분께서 2차 공부에 필요한 보험의 원리라든지 손해조사 방법이라든지 보험금 산정의 어떤 기초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깨달을 수 있도록 제가 글을 게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두가 조금 길었네요. 자, 그러면은 농재법은 어떻게 이제 그 출제가 되는가 하면요. 바로 여기 농업재본법에서 10문제 정도 나오고 시행령에서 3문제 정도 나와요. 근데 시행령도 굉장히 많지만 실질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인, 그리고 업무위탁, 그리고 기금, 재보험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운영사인 NH손해보험에서 지급보험금이
부족할 수 있어요. 받은 보험료보다. 그럴 때는 재보험을 매서 재보험금을 수령해갖고 뭡니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보험을 현재 농구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국가 대신에 농구면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시험령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비중이 커요. 그런 부분에서 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법에서 거의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농업손해평가요령은 법조문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법조문이 총 그게 17개 조항 정도 될 거예요. 17개 조항 정도 되는데 거기서 보통 9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상법보험편처럼 그냥 법조문마다 그냥 한 문제씩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뭐 그리고 공부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손해평가요령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상법보험편은 이해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뭡니까 농제법이나 농업손해평가요령은 공법이다 보니까 이해 있는 것이 아니고 법규정 그대로만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일반 뭡니까 건축법이나 뭐 이런 거 뭐 주택법이나 이런 것처럼 막 숫자를 알아야 되고 막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 굉장히 용어도 막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건축법 같은 용적률이 어떤 일이면 용적률이 어떤 건지도 또 알아야 되고 하는데 우리 그 뭡니까 그 농제법하고 손해평가요령은 그런 용어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굉장히 한번 스캔 정도로만 공부를 하셔도 시험 문제 딱 봐보면 그냥 어이구야 이게 틀렸네 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뭡니까 제가 오늘 그 동영상을 만든 가장 큰 취지는 뭐냐면 이렇게 뭡니까 시험 문제에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런 공부가 아니라 농제법 같은 경우 는 우리가 적어도 2차 시험 2과목의 손해조사 방법이라든지 보험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큰 틀을 이해하는 쪽으로 뭡니까 공부를 어느 정도 해놓는다면 분명히 많은 여러분들께서 2차 시험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사실은 이제 그 뭡니까 그 별표 1, 2에서 한 80% 정도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나오게 되면 그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공부를. 그쵸? 예, 도표 1, 2, 별표 1, 2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겠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 2차 시험 2과목이 너무너무 쉽거든요. 예, 그 공부를 안 하고 무조건 2차 시험 2과목을 먼저 덤비니까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공부하다가 야 이거 내가 도저히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봐 하고 책 집어 던지고 막 그런 분들이 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떤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가, 그리고 기본 큰 틀이 어떤 건가, 그 원리가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여기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냥 살펴볼게요. 예, 공법이다 보니까 제가 그 상법보험편은 아마 이제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무조건 법조문만 갖고 그냥 공부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조문을 갖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떤 사고를 바라봐야 되는가, 이 법조문을 어떻게 또 판단을 해야 되는가, 판단의 여지가 있거든요. 상법보험편은. 예, 그런데 농제법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일본은 그래갖고 제가 사진을 오래 붙였는데, 일본은 잘 봐보시면 차가 좌측으로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우측으로 이렇게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우측이 이게 맞는 건데 그 일본 가서 우측으로 통행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법에 야 우측 통행하라 돼 있으면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일본 가면 뭐죠? 좌측 통행이 진리인 겁니다. 이렇게 판단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법에 규정된 대로 그냥 공부를 하면 된다. 요걸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요 기준 한 개만, 요런 사고만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제가 요 하나 슬라이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법령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농업재보험 법령에는 총칙, 보험 사업에 관련되는 거, 그리고 재보험 사업,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농업재보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대재해가 일어날 경우는 받은 보험료보다 지급되는 보험금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에 관련되는 것들도 규정이 돼 있고, 그리고 당연하게 모든 공법에는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이 법 규정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법이 32개 조항, 시행령이 23개 조항, 꽤 많죠. 55개 법조항에서 13문제가 나옵니다. 예, 그런데 뭡니까? 법조문 숫자로 보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닌 것 같지만은, 공법이다 보니까 굉장히 양이 많아요. 법조문 한 개가, 이 내용이.
그래서 제 교재는 모든 것을 다 실었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필요한 내용은 빨갛게 자주 출제되는 거라든지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빨갛게 크게 활자도 크게 이렇게 돼 있고 거의 이거는 뭐 모르셔 그냥 슬쩍 한번 보고 가셔도 되고 안 보고 가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제가 조그맣게 그렇게 제가 뭡니까 편집을 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께서도 요거는 조금 가볍게 봐도 되는구나 그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편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 손해평가 요령에서는 뭡니까 여기에서 한 8문제에서 9문제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나오고 있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손해평가요령 뭡니까 13조 2항 3항의 별표 1, 2 거기서 평균 한 4문제 정도 예전에는 많이 나왔고 최근 들어서는 서너 문제 정도 나오다가 금년에는 2문제까지 내려갔죠. 그렇죠? 굉장히 그게 사실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차를 쉽게 그냥 합격만 해야지 하면 그것 그냥 등한시하고 대부분 시험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시험 공부가 어렵다 그리고 막 어떻게 2차는 1년 내에 공부해도 안 되고 암기할 게 많아. 근데 암기할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2차 시험 공부는 1차는 암기고 2차는 이해입니다. 아셨죠? 예,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참고해 주시고 제가 재배학 같은 경우는 뭐 기출문제 금년도 기출문제 거의 어떤 패턴으로 나오고 있다. 이상한 문제 나오는 건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것까지도 제가 제시하면서 안내를 드렸는데 농제법은 특별하게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그냥 제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렇게 출제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원래는 농업재범심의회인데 이것이 이제 농업재범심의회로 바뀌었죠. 그죠? 어업재범심의회가 빠졌어요. 법규정에. 예, 빠졌기 때문에 요 내용인데 요 내용이 어떻게 나온가 하면 바로 요 법조문의 요 내용 정도만 알면 충분하게 풀 수가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런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그냥 보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가. 매년 나오고 있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도배할 이유가 없죠.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제가 강의 중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이게 기출 문제도 매년 이렇게 반복돼서 출제되고 있고 어떻게 나오는 거구나 하는 거죠. 예,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죠? 예, 시정명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뭐 자격 취소 사유에 뭡니까? 하는데 시정명령 하는 경우는 뭔가 바로 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빨갛게 시험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제가 또 구분해줘. 자격 취소하고 시정명령하고 똑같은 색으로 돼 있으면 여러분들 눈에 딱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까지도 다 염두에 둬가지고 거짓으로 손해평가한 거는 시정명령 요거 한 개밖에 없구나. 나머지는 다 자격 취소구나. 그렇게 여러분께서 딱 이렇게 시각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집을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해평가 검증에 대해서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법도 개정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또 여러분들이 혼동스러울 수 있으면 제가 이렇게 형광 바탕으로 꼭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예, 개정된 것은 반드시 시험 문제 출제가 되겠죠. 예, 금년에 거의 출제가 유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들은 기출문제가 굉장히 중요성이 큰데요. 사실 농제법은 기출문제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계속 개정되고 하면 옛날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은 도리어 혼선이었죠. 쉽게 말해서 뭡니까 7회까지만 하더라도 농업재범심의회로 분명히 기출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갖고 기출문제를 풀어봐라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리어 혼선해갖고 지금 최근에 바뀌었는데 그것을 뭡니까? 도리어 혼돈이 와서 풀이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제가 다 이렇게 뭡니까? 그 개정으로 돼서 바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뺐습니다. 보험료 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 그것도 많은 논란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시군구까지 해갖고 이렇게 뭡니까? 보험료를 산정했는데 지금은 읍면동까지도 더 이렇게 더 구분해가지고 뭡니까 그 보험료율을 산정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어요. 예, 그런데 옛날 그 문제를 갖고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떻습니까? 예, 완전히 그냥 엉터리같이 그 답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출 문제보다도 뭡니까 예상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제가 금년에 이제 1차 강의 할 때도 작년하고 금년에 이제 바뀌었어요. 특히 농업 재보험
손해평가원 같은 경우는 금년 3월 29일 날에 최종 개정되자마자 뭡니까 개정되자마자 그냥 그 즉시 시행이거든요. 예, 장관령이니까 그렇죠. 예, 즉시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시험 문제가 또 그대로 바뀐 법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10일에는 당연하게 작년하고 금년에 개정된 법률을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관련된 뭡니까 대비책도 세웠어요. 자, 그리고 요렇게 요게 이제 그 별표 1에 관련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해놓고 요걸 갖고 어떻게 이제 되는가 하고 한데 요 차는 제잖아요. 근데 요게 뭐 해당하지 않는 거 요 차가 나오죠. 그렇죠? 요 차는 안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요런 것이 출제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요런 것들도 다 여러분들한테 딱 한눈에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뭡니까 칼라로 편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게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뭡니까 큰 틀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좀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제가 그 강의를 진행하겠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요 뭡니까 그 별표 1에 관해서도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처음에 그 유료 강의를 신청해서 들어봤는데 뭔 얘기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예,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리 강사님께서 설명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똑같은 상황일 거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예,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뭡니까, 현재 그 위치에서 저는 강의를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정말 전문적인 그 강사님들의 강의 얼마나 대단한 분들 많으세요. 예, 훌륭하신 강사님들 많이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희 강의를 더 이렇게 선호하시고 계신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수험생의 그 입장에 맞춰가지고 또 수험생의 위치에 맞는 그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크게 뭐 무리 없이 들을 수 있도록 뭐 상법 같은 경우도 저는 이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히 다들 아실 거야 했는데 의외로 진짜 선생님 뭐 이렇게 또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제가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정말 뭡니까 기본적인 그런 내용보다도 저 세밀하게 상세하게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려야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조금 이제 뭡니까 좀 수준 있는 분들이야 지루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정말 제 강의를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고 싶다. 예, 그리고 제 강의의 가장 큰 뭡니까 그 강의 그 대상이 누구냐면 60대 전후의 분들 진짜 암기가 좀 이렇게 부족하신 분들 예,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그죠? 과거에는 아무리 공부를 잘하셨고 암기력이 좋았다 할지라도 나이를 못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암기하는 방법이 아닌 이해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더 낫겠다. 바로 제 강의 특징이 바로 그거고요. 두 번째로는 대부분 직장 생활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아직 정년 퇴직하지 않으신 분들이 우리 시험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을 같이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시간을 또 많이 이것도 공부하세요. 저것도 공부하세요. 해서는 되질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효율적으로 시간적인 안배까지도 가장 이 정도만 투입하면 여러분들 80점 맞는 거는 너무너무 쉽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 선 범위에서 딱 뭡니까 1차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 단지 상법 본편과 뭡니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대해서만큼은 적어도 2차 시험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께서 그 공부를 하셔야만이 2차 시험 2차 시험 공부를 할 때 그 강의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뭘 공부해야 될지 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녹여갖고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갑자기 또 딴 데를 썼습니다. 제 강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무슨 특별한 어떤 강의 능력이 있거나 이렇게 강의 기법이 있거나 이러지를 못하고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아무런 원고도 없이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부끄러운데 또
듣는 분들께서 아유 박선 선생님 저는 굉장히 좋아요 막 이렇게 또 많이 또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일부러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그 초등학생들 이렇게 인터뷰하면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또한 막 이렇게 좀 잘해보려고 하다 보면 그걸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더 이제 듣는 분들한테 불편하니까 조금 제가 부족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전달을 하는 그런 강의를 진행하도록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점은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농제법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가장 중심으로 하냐면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을 때 어떻게 그러면 이제 거의 출제가 유료가거든요. 예, 이런 문제들을 예상 문제로 따로 뭡니까 교재에다 따로 빼가지고 따로 이제 쭉 제가 그 문제를 만들었어요.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뭡니까 따로 이제 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게 실력 따지기 강의에서도 이 문제를 풀어드릴 거고 따로 그 뭡니까 마무리 특강 때도 또 한번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시험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으니까 특강을 통해서도 따로 문제를 풀어드릴 겁니다. 총 55문제를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 55문제가 부족하지 않느냐? 절대 내봅니다. 그거면 거의 99.9%가 이 안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뭐 문제 번호까지도 제가 맞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법 본편하고 뭡니까? 농제법은 문제 번호까지도 예측이 가능할 정도로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안내 드릴 수 있으니까 충분하게 이 정도만 공부를 하셔도 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제를 계속 만들죠. 이러면 대부분 이렇게 법이 많이 개정됐어요. 한두 개 개정된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개정의 취지,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제가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농제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은가 하면 기출문제에서 결국 90% 이상이 반복 출제되고 있고 핵심 법조문에서 거의 나오고 있다. 그리고 뭡니까 상법 본편처럼 뭡니까 법조문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법률 효과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나 그런 게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법 규정의 내용대로만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봤어 하는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만 하면 되고요. 다른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법 같으면 대표적으로 건축법, 주택법, 아니면 우리 보험으로 따지면 보험업법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공법이거든요. 그 보험업법만 하더라도 막 숫자가 나오고 용어가 굉장히 까다롭고 또 법정도 굉장히 길고요. 그리고 아마 그 벌칙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농업재범법에 있는 벌칙 조항 봐보시면 껌딱지에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쉽게 말하면 농업재범법 법령을 위반해갖고 무슨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벌이 부과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른 데는 야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한다, 이런 경우 이렇게 한다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님들 계시죠? 예, 부동산 관련 법을 한번 봐보세요. 그 벌칙 조항만 해도 아마 까무라칠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외울 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농제법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 아셨죠? 그러니까 가볍게 공부하셔도 되겠다 하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시간만 공부하면 80점 무조건 넣고 획득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1차 시험 80점 맞는 게 목표가 아니죠. 예, 2차 시험 합격하는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 그죠? 그래서 제가 요령 13조 2항 3항의 별표 1, 2에서는 따로 6강으로 조금 시간이 조금 거의 1시간 분량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6강 정도로 제가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요거 갖고도 조금 안 되겠죠. 그죠? 그렇다고 이걸 갖고 한 20시간, 30시간 하면 여러분들 질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여러분께서 2차 시험 공부에 필요한 기초지식이라든지 이런 손해조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험가액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학교투표법 카페 있죠. 여기에 이제 깨지도 꼬치를 제가 지금 만들어 놨어요. 코너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1차 강의 진행을 하면서 같이 여러분들께서 이게 보실 수 있도록 재미있게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글로서 제가 다 안내를 드릴 겁니다. 처음에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떠들어 봐봐 여러분들께서 뭔 얘기인지 도저히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서 제가 안내를 드리면 도리어 아하 이런 거구나 그냥 소수책 보듯이 가볍게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셨죠? 그렇게 제가 10월 말까지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교재도 뭐 제가 이렇게 그 따로 이렇게 뭐 다 만들어서 뭡니까 여러분들한테 뭡니까 그 PDF 파일로 배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교재 안내 동영상을 따로 한번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또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그래서 교재 안내 동영상을 보시고 교재가 박승 교재가 어떻게 만들어졌구나. 요 보면 110면이죠. 예,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죠? 제일 양이 많은 게 제배하기 144페이지예요. 그런데 그것만 하더라도 거의 어떤 못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충분합니다. 차고도 넘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어떻게 제작됐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동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 강의 신청이라든지 모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교재에 관련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 카페의 공지사항에다가 다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손해평가사 학교비표 네이버 카페 이제 여러분들 검색해 주셔서 6월 5일 날 만든 카페입니다. 거기로 오셔가지고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제 동영상을 청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